안녕하세요. 동탄지역 청담어학원 대표원장 경문국입니다. 영어의 감을 잡고 입시의 각을 세우다. 2025년 정식으로 론칭하는 디오픈 프로그램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오픈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시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는 중학교 내신보다는 고등학교 내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는 고등학교가 진짜이기 때문이죠. 사실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내신은 잘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두 다 90점 이상을 받게 되면은 A등급이라는 최고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을 받게 되면은 B등급이라는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중학교 내신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떠한 관계도 사실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중학교에서는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과도하게 어렵게 낼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가져온 통계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전국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고 그리고 특목자사고를 많이 진학시키는 100개 학교 기준으로 평균을 내어보니까 A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이 48%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B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20% 정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사실상 변별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5등급제 상대평가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상위 10%까지는 최고 등급인 1등급, 상위 34%까지는 2등급, 그리고 상위 66%까지는 3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상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등급 구간이 넓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고 내가 1등급 내지 2등급 구간에 들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난도가 급상승한다라는 문제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A등급이라는 최고 등급을 받기는 했지만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상위 5% 10%가 아닌 상위 48%에 가까운 A등급을 받았다라면은 고등학교 때는 실질적으로 3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내신 5등급제가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문 대학교 있죠. 거기에 진학하려면 사실 1등급 구간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괜찮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2등급 구간 안에는 사실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3등급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희망하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 고등학교가 진짜이고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중학교는 이제 절대평가인 것도 있지만 사실 시험 대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상 학교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보통 이제 1과부터 8과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년에 총 4번의 시험을 본다라는 가정하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번의 시험에 있어서 2단원 정도의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2단원 안에는 독해 지문이 다 있는 것도 아니죠. 대략적으로 2-3페이지, 3-4페이지 정도의 굉장히 짧은 분량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3주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교과서 지문을 거의 100% 암기가 거의 가능한 수준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실성 테스트에 가까운 시험이 내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교과서 외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는 하지만 분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 지문 내에서 변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중학교 내신은 어디서 변별을 하느냐? 문법에서 좀 어느 정도 변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문법적인 지식, 이런 품사론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문법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입시는 고등학교 때가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에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까요? 고등학교에도 당연히 교과서가 있죠. 그리고 이 교과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다른 텍스트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것들, 그리고 이제 EBS 교재라든가 이제 시중의 여러 가지 교재들을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시험 범위로 주게 되는데 이 분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난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고급 독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문법이 안 나오나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일부 이제 어법성을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법이라고 말한다라면 사실 이제 지문 속에서 독해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쓰임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서술형에서 이러한 변별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이 고등 내신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 수능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절대평가라는 이 네 글자의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절대평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런 좀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극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마치 한국사처럼 이제 영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사의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1등급을 받기가 쉽죠. 좀 수월하죠. 그래서 방학이라든가 단기간에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영어까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절대평가가 치러진 2018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봤을 때 사실상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7%에서 8%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듣기 그리고 독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는 굉장히 낮은 난이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만 준비하면은 모두 다 이제 잘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변별은 독해에서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항부터 45번 문항까지 총 28문제가 독해 문제에 출제되게 되는데, 이 문제를 대략적으로 45분 내외에 풀어야 합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지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푼다라는 거는 한 지문당 1, 2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빠르고 정확하게 고급 독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능의 독해에는 이제 어휘나 문법이 없나요?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어휘 2문항, 그리고 이제 문법 한 문항, 그것도 어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사실상 문법, 어법 이거는 사실 한 문항이기 때문에 등급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 두 문항이 출제되기는 하지만 어휘의 이제 직접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문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 어휘가 적절히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독해에 가까운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결론은 고등학교에서 변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고급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는 역량이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영어의 감을 잃지 않고, 우리 학생들 영어 감을 잘 쌓아왔잖아요. 이런 영어의 감을 잃지 않고 입시에서 각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담어학원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ESL 배경을 잘 갖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청담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ESL
또는 EFL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회를 조금 오셨다라면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L 또는 EFL이라는 용어는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ESL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second language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2 언어로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거를 ESL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국의 학교에서 이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청담어학원과 같이 영어에 몰입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걸 우리가 ESL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EFL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런 방식들을 떠올리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영어와 무관한 환경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내가 좀 외국에 나가볼까 해서 기본적인 이제 필요한 표현들,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그 회화들을 공부하는 걸 우리가 EFL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영어 교육 시장에 접목하면 이거예요. 청담어학원과 같은 이런 정통적인 어학원을 ESL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내신 학원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중심의 학원들을 우리가 EFL 학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수능이라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기는 하죠. 그러면 ESL 환경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역량을 갖게 될까요? 학생들은 영어 유창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EFL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될 수 있는 건 뭐죠? 영어 정확성을 얻게 됩니다. 사실 청담어학원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이제 영어 유창성을 길러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학생들은 영어 사고력이 고도화되는 거고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력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감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입시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EFL 프로그램이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FL 프로그램 안에는 차별화된 득점력 그리고 독해력에 대한 전략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오픈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게 되면은 하루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담어학원의 ESL 정규과정 그리고 다른 하루는 EFL의 느낌이 강하게 담겨있는 디오픈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오픈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생각부터 하면 돼요. 모든 이제 브랜드의 학원들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배경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일반적인 내신 중심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기존에 공부했던 배경 그리고 청담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배경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청담어학원은 보통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거나 해외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또는 국내에서 굉장히 몰입된 영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학생들이 보통 청담어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ESL 배경의 출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 영어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요. 이러한 ESL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앞서가지고 내가 좀 이제 내신 대비할 수 있는 문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능도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입시 프로그램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내신 입시 중심 학원이 이제 그런 EFL 학원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옮겨갔을 경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이 학생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청담어학원에서 공부했던 방식과 굉장히 다르게 문법의 용어, 문법적인 지식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영어 실력에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청담어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사실상 읽기의 그런 텍스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제 내신 중심의 학원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사실 문법 중심으로 레벨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그 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는 텍스트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어 실력이 좀 저하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감안하면서 이제 내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문법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디오픈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ESL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대안이 될 거고요. ESL 기반의 차별성 있는 EFL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디오픈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시기를 초등, 중등, 고등까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청담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기부터 ESL 배경에서 학습을 하면서 사고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쓰기와 말하기 활동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한 차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별성이 있어요. 청담학원에 재학을 하면서 초등 고학년이 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굉장한 독해 실력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의 수준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주제도 굉장히 깊이 있고요.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러한 지문들을 가지고서 이 지문에서 이제 말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주제가 이것이구나, 여기서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지문의 전개 방식이나 이런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오픈은 여기에서 차별성을 더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수능 그리고 내신에서 필요한 고급 독해를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가 EFL적으로 확실히 넣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학생들은 수시 그리고 정시에서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입시의 제도와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중심의 EFL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담어학원과 같은 ESL 학원이 있죠. 사실상 청담어학원은 ESL의 전국 최강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비슷한 규모 학원도 사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내신 전문 학원들도 사실 ESL을 섞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 좀 이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청담어학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안에서 내신 대비를 하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약간 서브 브랜드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ESL과 대등하게 EFL도 같이 챙겨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부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뀔까?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수시가 강해질까요? 정시가 강해질까요? 정시는 당연히 수능 중심인 거고요. 그리고 수시는 당연히 내신 중심인 거죠. 뭐가 강해질까요? 당연히 수시가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수능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좋고 싫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고교학점제와 같은 결을 하는 건 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시가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능은 축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수능 이원화 그리고 수능에서의 논서 수능 출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능에서도 내신과 마찬가지로 논서 수량이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수능 이원화가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절대평가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수능에서도 물론 고급 독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도 이러한 고급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러한 고난도의 이제 심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부했던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심화 원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에서 차별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다른 입시의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특목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앞으로의 대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급 독해 역량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 때문이라도 ESL과 EFL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와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 페이지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넣어놨는데 모두 다 보실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EFL이 무엇이다, 여기서 필요한 게 무엇이다 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신에서도 물론이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속독, 속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고급 독해 역량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력과 함께 ESL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러한 사고력을 가지고서 영어 표현할 수 있는 게 학생부의 차별성을 가져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의 논서 수련 평가는 물론이고 수행 평가에서 차별성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반영이 되게 될 거고, 이게 입시에서 가장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통상적인 중등 내신 영어와는 달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게 독해, 그리고 우리는 속독, 속해, 고급 독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EFL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디오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의 EFL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EFL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죠.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휘는 어떻게 학습을 하나요? 수능에 나왔던 단어, 내신에 나오는 단어, 이런 기출 어휘들을 외우는 거죠. 그렇죠?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법적인 지식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적인 지식이 있는 품사론적인 문법을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해는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 내신에 나왔던 지문들을, 이런 기출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EFL 학습 방법이죠. 그럼 디오픈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들 당연히 하죠. 자, 중간에 나와 있는 BV라는 것이 Basic Vocab입니다. 기본적인 단어들, 수능이라든가 내신에 나오는 기출 어휘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에 해당하는 게 GP라고 해서 Grammar Points라고 하는데, 품사로적인 문법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에 있어서도 TS라고 해서 Test Simulation, 기출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디오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어휘에 이어서 의미론적으로 어휘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게 SV라는 겁니다. 그리고 품사론적인 문법에서 이제 이거를 구문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CG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독해에 있어서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CR이라고 해서 이제 비판적인 독해, 글의 전개 방식과 논리적인 구조를 공부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SR이라고 해서 이제 고급 독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는 SC라고 있죠. Semantic Chunking이라고 해서 의미 단위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도와주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어휘, 문법, 독해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죠? 제가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휘, 문법, 독해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차별성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휘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Basic Vocab, 수능이라든가 내신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휘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법에 있어서는 중등에 필요한 내신 문법부터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Grammar Points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중등 내신에 필요한 필수 문법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거를 이제 서술형에 연계를 하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독해에 필요한 그런 문법으로 이제 연계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독해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CR이라는 겁니다.
겁니다. 이거는 사실 청담어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크게 이제 생소한 이제 학습 방식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Critical Reading이라고 해서 이제 CR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청담 정규과정의 C1 프로그램 떠올리시면 됩니다. 학생들 C1 프로그램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죠? 다양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리딩 스킬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리고 비중 있게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은 이 지문을 가지고서 이 글의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토픽 센텐스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빠르게 순간적으로 지문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EFL 느낌으로 진행하는 게 CR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V, GP, CR을 통해서 학생들은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속독의 역량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속해 역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SV라고 해서 Semantic Vocab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단어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어휘들에서 이제 파생되고 이거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어휘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언어를 하나하나 다 외우고 내 걸로 만들고 캐내오고 이런 느낌보다도 이제 고구마 줄기를 캤을 때 줄줄이 따라오듯이 이런 어휘들을 내 걸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GP에서 CG로 이제 나아가게 될 거예요. Comparative Grammar라고 해서 이제 비교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등 내신에 필요한 품사론적인 그런 이제 문법에서 이제 이거를 구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독해에 도움이 되는 문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해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S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emantic Chunking이라고 하는데 이 독해를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CR과 같이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토픽 센텐스가 이거구나. 이게 글의 주제고 이게 그거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미 단위 덩어리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빠르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Semantic Chunk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학생들은 속독, 속해 역량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고급 독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R 또는 SRM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수강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Specialized Reading 또는 Specialized Reading Master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같은 프로그램인데 레벨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내신에서 고급 지문 같은 경우에도 각종 인문, 사회, 과학, 그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세분화된 다양한 깊이 있는 주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갖고 있는 이제 고급 지문들을 장문으로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기출, 유형을 가지고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테스트 시뮬레이션이 같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이 이제 학기마다 유기적으로 조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레벨별로 문법, 독해, 어휘를 공부하게 될 거고 청담의 자체 교재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 내신부터 수능까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게 이 디오픈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학기별 디오픈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레벨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게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Test Simulation TS와 Grammar Point GP 사이에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 윗부분을 독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GP와 CG가 문법 그리고 SV가 어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학기가 있죠. 이 학기마다 집중해서 수강하게 되는 프로그램 모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봄, 가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봄, 가을의 대표 프로그램은 SR 그리고 TS 마지막으로 GP입니다. SRT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독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R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고난도 고급 독해 능력
그리고 전문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능 기출 형태의 고강도 실전 문제풀이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신에 필요한 문법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봄, 가을 학기 프로그램입니다. 여름, 겨울 학기는 속독, 속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CR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문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속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SC라는 걸 통해서 지문에 대한 의미론적인 접근을 해서 속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 표가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인 어휘, 문법, 그리고 독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기출만 외우고 품사론적인 문법만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되어 있는 게 D-Open,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EFL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커리큘럼 규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논리적인 부분과 의미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휘, 문법, 독해에 대해서. 어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논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의미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베이직 vocab, 어휘의 토대를 쌓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어휘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의미론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서 파생어, 유의어, 동의어들을 한 번에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문법적인 부분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보다는 좀 논리에 조금 원래 가깝죠. 그래서 이제 품사론적인 이제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일단 GP에서 그걸 시작을 하게 될 건데 내신에 필요한 이제 문법적인 지식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독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문과 의미 단위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은 물론이고 독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CR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지문을 순간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SC라는 세맨틱 청킹, 의미 단위로 이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속독, 속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는 게 TS입니다. 테스트 시뮬레이션으로 수능 기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고급 독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S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D-Open 같은 경우에는 TO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실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 당연히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등 내신에 이어서 학생들이 특목 자사고에 진학했을 때 거기서도 역량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문법 학습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청담 정규과정 그리고 D-Open을 이제 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담 정규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학습을 했죠?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학급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 지문들을 가지고서 토론하고 프로젝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상위 국제고, 외고, 특목자사고,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D-Open에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학생들은 내신 문법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EFL 독해 역량을 극대화하게 될 거예요. 이런 ESL 배경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ESL 배경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EFL 독해 역량에서 차별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하고는 속독, 속해와 고급 독해 훈련이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서 중고등 내신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해서 국내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정규과정과 D-Open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담어학원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습을 하는 과정이죠. 학생들은 이 시기 동안에 청담 정규과정을 이틀 동안 하루도 ESL, 또 다른 하루도 ESL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Open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는 기존의 ESL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EFL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어린 시기에는 ESL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서 청담 정규과정에서 ESL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또는 ESL을 잘 유지하면서 영어의 감을 잘 갖고 입시에서 각을 쓸 수 있도록 EFL을 병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ESL 언어 역량을 손실 없이 확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청담 정규 과정 그리고 디오픈 로드맵입니다. 디오픈 프로그램은 또 이러한 차별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컨텐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담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콘텐츠나 커리큘럼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잘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러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디오픈에도 같이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재가 자체 교재예요. 그리고 이러한 ESL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EFL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과 트레이닝까지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EFL을 가르치는, 즉 디오픈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중 언어 전문가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런 방식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예습이 좀 최소화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수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미리 지문을 주고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 온 다음에 그거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서 직접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간적으로 지문을 보고 이 지문을 장악해서 내 걸로 만들고 정확성을 높여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문을 바로 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판서를 최소화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판서를 하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받아 적고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이제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교류하고 사고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별성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트레이닝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디오픈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신 대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전 문법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중등 내신은 기본이고요. 고등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내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논리 독해 그리고 의미 독해를 통해서 속독속해 역량을 갖게 되는 거고 다양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고급 독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내신은 기본, 속독속해와 고급 독해로 역량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담어학원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시험 대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 모든 교재가 자체 개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청담어학원의 아이러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중고등 수능 필수 어휘 물론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듣기 평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걸 말씀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연습은 해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연습은 할 겁니다. 이거를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청담어학원 학생들 온라인 학습에서 쓰기 말하기 연습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거를 이제 수행평가 그리고 내신 논서 수련 평가에 맞게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형태, 그러한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문법 독해도 같이 깊이 있게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기마다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능 모의고사부터 해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이제 내 걸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주 1회 ESL, 주 1회 디오픈 프로그램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ESL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 내신과 수능 관리에 필요한 디오픈 이 두 가지를 1+1으로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영어는 물론 내신과 수능에서의 1등급을 안정적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ESL 레벨이 있어요. 그리고 디오픈 프로그램의 레벨이 있죠. 그런데 학기별로 개설되는 디오픈 레벨 그리고 수강 대상과 학년 ESL과 디오픈 연계 레벨은 브랜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안내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학원으로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감을 잡고 입시에 각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어학원에서 디오픈 프로그램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은 저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 그리고 저희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페이지부터 영상을 잠깐씩 멈춰주시고 한 번씩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